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 참 많죠. 그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가가 뭐 $6 이 정도 선이었는데 네, 그랬었죠. 최근에는 $200를 그냥 훌쩍 넘어서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시장의 주목을 아주 그냥 한 몸에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만한 상승세,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숫자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좀 미끄러졌단 말이죠. 역대급 실적인데 왜 이렇게 시장 반응은 차가웠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펠런티어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주가 움직임이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깊이 파고들어보고요. 이게 또 펠런티어를 지켜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우선 펠런티어가 걸어온 길, 특히 최근 몇 년간 성과가 어땠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AI 시대에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네, 변동성이 상당했죠. 네. 그래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그 파도를 잘 견뎌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상상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 변동성을 견딘 보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주가 움직임이 그냥 나온 건 아니겠죠. 아주 탄탄한 사업 성과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이건 시장 예상을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거의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어요. 네, 엘리트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했습니다. 숫자들이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LSEG 집계 기준으로 보면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가 한 10억 9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훌쩍 넘어서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11억 8천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6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63%요? 엄청난 성장률이죠. 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넌갭 EPS라고 하죠. 이것도 예상치가 0.17달러였는데 0.21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기대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다음 4분기 매출 전망치. 이것도 시장 기대가 한 11억 9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회사는 13억 3천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훨씬 높게 잡은 거죠. 네, 가이던스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역시 시장 기대치가 41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44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기대를 웃도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물론 인상적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펠런티어의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바로 기술 플랫폼의 성공이죠. 기술 플랫폼이요? 네, 펠런티어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 고객들이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해주는 그 기반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네. 이 플랫폼 사업이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번 실적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특히 그 2023년 중반에 출시한 AIP,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AIP요? 네, 이 AIP 출시 이후의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큰 유통업체가 있다고 해보죠. 네. 이 AIP를 활용하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수천 개 매장의 재고 현황이나 지역별 판매 트렌드, 물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싹 통합해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적의 재고 관리나 발주 시스템을 자기들이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는 하기 어려웠던 그런 수준의 맞춤형 지능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고객사들이 원하는 고유한 문제 해결을 위한 AI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강력한 성능 덕분에 고객사를 아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AI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상자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가 그 Rule of 40 점수인데요. 룰 오브 40요? 네, 이게 무려 114%를 기록했습니다. 네? 114%요? 와, 보통 40%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생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데 114%라는 건 뭐 정말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매출만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건실하게 그리고 수익성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야, 114%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 그러니까 민간 기업 고객 대상 사업의 성장세가 정말 뭐랄까 폭발적이라는 점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상업 고객과의 그 잔여 계약 가치, RDV라고 하죠. 앞으로 이 고객들한테서 나올 걸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 이게 1년 전보다 무려 199%,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네, 199%, 거의 3대죠. 그래서 36억 3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게 또 바로 직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30%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식의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률은 정말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기반이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펠런티어는 올해 예상 매출이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미 덩치가 큰 회사인데도요? 네, 이미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여전히 이런 가파른 성장세를, 그것도 특히 과거에는 정부기관 중심이었는데 민간 기업 쪽으로 고객 기반을 아주 성공적으로 넓혀가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말 축포를 터뜨렸을 법한 그런 성과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시장 반응은 싸늘했을까요? 네, 이렇게 놀라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그림이 있는 걸까요? 핵심은 역시 밸류에이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요? 주가 수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지난 1년간 펠런티어 사업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주가는 그보다 아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는 거죠. 최근 실적 발표 직전까지 1년 동안 주가가 300% 넘게 올랐고요. 300%요? 기간을 3년으로 넓혀보면 무려 2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200%? 와, 정말 어마어마한 랠리였네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그 결과 기업의 실제 성장 속도보다 이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이 치솟아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주가를 매출액과 비교하는 PS 비율이나 주가를 순이익과 비교하는 PE 비율 같은 지표들을 보면요. 현재 펠런티어는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장 평균이나 다른 기술주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가 현재 약 28배 수준이거든요. 네, 28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펠런티어의 PE 비율은 이보다 무려 20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배 이상이요? S&P 500 평균보다 20배 이상 높다고요? 네, 물론 펠런티어가 S&P 500 평균 기업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현재 시장 평균의 20배가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펠런티어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군요. 네,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하고 비교해도 펠런티어의 밸류에이션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요, 앞으로도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펠런티어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렇다고 해도 펠런티어의 순이익이 매년 2배씩, 그것도 4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야 겨우 현재 S&P 500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순이익을 2배씩 4, 5년 연속으로요? 네, 매년 순이익을 2배씩 늘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4, 5년 연속으로 해내야 겨우 지금 시장 평균 정도가 된다는 거죠. 현재 S&P 500 평균 밸류에이션 자체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더 그렇고요. 와, 매년 순이익 2배 성장을 4, 5년 지속해야 겨우 시장 평균 수준이라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펠런티어가 워낙 파괴적인 혁신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이 오히려 장기적인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혁신 기업들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따라다니죠. 네. 다만 헨ry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펠런티어가 보여준 그 뛰어난 실적과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뭐랄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네, 주식 밸류에이션을 일종의 기대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기대치의 총합이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인데 때로는 이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막 부풀려지기도 하거든요. 마치 그 젠가 블록 아시죠? 높이 쌓아 올린 젠가 블록처럼 밑단이 아무리 튼튼해도 너무 높이 쌓으면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요. 펠런티어가 바로 그런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딱 들고 왔는데 시장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반응하는 셈이군요.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펠런티어가 상장 이후에 정말 최고의 분기 실적을 내고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월스트리트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즉, 이제는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그냥 오르는 단계는 지났다.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무언가. 네. 어쩌면 그동안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 강력한 모멘텀이 마침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벽에 좀 부딪혀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이 분석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이거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중할 필요가 있죠. 물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겠네요. 현재 펠런티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밸류에이션 논쟁이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AI 시대의 총화로 떠오른 펠런티어의 눈부신 성장 이야기와 최근 발표된 정말 경이로운 3분기 실적,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타난 시장의 다수 냉담한 반응과 주가 조정의 배경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지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의 눈높이, 즉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필연적인 긴장 관계, 이게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주로 이 주가 움직임과 그 배경이 된 밸류에이션 문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이런 소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펠런티어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한 그 강력한 기술력, 특히 AIP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상업 부문의 그 폭발적인 고객 확보 능력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성장세는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밸류에이션 논쟁을 넘어서서요? 네. 예를 들어서 펠런티어의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존에는 아예 해결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할 그런 잠재력은 없을까? 현재 시장이 너무 단기적인 성장률이나 수익성에만 집중하느라 어쩌면 펠런티어 기술의 진짜 파괴적인 혁신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